4월 16일 목요일 주식시장 기록. 6,200을 넘어선 시장, 반도체 위에 자동차 전력 조선이 본격적으로 올라탄 날. 오늘 시장은 단순히 어제 강했으니 오늘도 한 번 더 올랐다는 정도로 보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226.05, 2.21%로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강한 장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날까지 시장의 중심은 분명히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시선을 거의 독점했고 지수의 상단도 결국 그 두 종목의 힘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반도체가 지수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로보틱스, 반도체 장비, 일부 바이오, 전력 인프라가 동시에 붙었습니다. 즉 오늘은 반도체만 좋은 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만든 길 위로 후속 주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강한 시장은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확실한 실적주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후발 섹터가 올라타고 마지막에 모두가 이제 진짜인가? 를 느끼는 순간 장이 더 크게 확장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단계에 더 가까운 하루였습니다. 1.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다우 -0.15%, 나스닥 1.59%, S&P 500 0.80%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입니다. 특히 나스닥이 다시 강하게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아직도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2.38%, 상해 0.70%였습니다. 즉 오늘 한국 시장의 강세는 혼자 갑자기 튄 반응이 아니라 미국 기술주 강세와 종전 기대, 그리고 위험 선호 회복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환율도 1,472.9원, 마이너스 0.24%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아주 편한 구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주식시장을 짓누를 정도의 불안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환율이 좋아서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못 가는 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코스피 6,226.05,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 회복이 아니다. 코스피는 6,226.05, 2.21%, 코스닥은 1,162.97이었습니다. 코스피가 6,200을 넘어섰다는 건 단순히 전쟁 충격을 만회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장은 이제 충격에서 회복 중이 아니라 다음 상승 구간을 만들 수 있느냐를 보기 시작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2조 매도, 외국인 6,400억 매수, 기관 1.1조 매수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4,500억 매수, 외국인 3,300억 매도, 기관 660억 매도였습니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오늘 시장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올렸습니다. 이런 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흥분해서 끌어올린 장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돈을 넣어 밀어올린 장이 훨씬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타 대응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방향이 위쪽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 반영된 수치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3. 오늘 외국인 수급은 시장의 다음 힌트를 보여줬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우, 하나오션, 현대차, 리노공업, 로보티즈, HPSP, 코미코,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상위는 SK하이닉스, 대우건설, 삼성 SDS, 현대중공업, 삼성엔드어, 삼천당제약, 서진시스템, 우리기술, HLB, 아주투자였습니다. 이 명단을 그냥 종목 나열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엔 시장의 다음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대형주, 전력원전조선, 자동차와 피지컬 AI, 반도체 장비 후 공정,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점입니다. 이건 반도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 혹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으로 교체 매매가 들어간 것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 기대가 꽤 높아졌고 삼성전자는 아직 밸류에이션과 실적 재평가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살아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오늘 반도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반도체 안에서 다시 포지션을 다듬고 그 위에 자동차 전력 조선을 얻는 방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4. 기관은 오늘 더 노골적으로 공격 모드였다. 기관 순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올릭스, 비츠로셀, PSK, 코미코, 코나아이였습니다. 기관 순매도 상위는
반도체 ETF 선물 인버스, S&P 500 ETF, 머니마켓 액티브, 3,000당, 대한광통신, 서진시스템, 원익 IPS,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이 수급은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관은 오늘 방어 자산과 해지성 자금을 줄이고 실제 상승에 베팅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인버스 머니마켓 보수적 ETF를 줄였다는 건 시장을 위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실적주와 일부 선택형 성장주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관이 단순히 안전한 대형주만 산 게 아니라 레버리지와 선택형 성장주까지 함께 샀다는 점입니다. 즉 오늘 기관은 시장을 방어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격적으로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확산축은 세 가지였다. 반도체, 자동차, 전력, 조선. 오늘 시장은 세 개의 축이 서로 바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왔고 반도체 장비 부품주도 일부 따라붙었습니다. 즉 시장의 밑바탕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특히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재편 기대입니다.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였고 관련 기사 흐름도 단순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제조업 AI 가치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기 뉴스가 아닙니다. 현대차를 전통 제조주가 아니라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 결합된 차세대 제조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 원전 조선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이 대표적입니다. 이 축은 두 가지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전쟁 이후 재건과 인프라 복구입니다. 다른 하나는 AI 이후의 전력 병목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중요한 건 칩만이 아닙니다. 결국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연결하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전선, 송전, 발전 설비, 원전주가 엮입니다. 즉 오늘은 반도체가 좋다 해서 끝난 날이 아니라 반도체 다음에 무엇이 시장의 돈을 받을지에 대한 실험이 꽤 성공적으로 진행된 날이었습니다. 6코스닥은 강했지만 성격은 코스피와 조금 달랐다. 코스닥은 숫자만 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다소 다릅니다. 개인이 4,500억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00억, 660억 순매도였습니다. 이 말은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주도 상승이었다면 코스닥은 아직 개인 중심의 위험선호 복귀 성격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가 올라도 체감이 더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3,000당, HLB, 일부 광통신, 양자보안, 고변동 테마가 뒤섞이는 장에서는 상승장 속에서도 종목별 체감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즉 코스닥은 오늘 강했지만 그 강도가 코스피처럼 제도권 자금이 밀어올린 확신 수준까지 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내일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한 번 오른 다음 날에는 코스피는 버텨도 코스닥은 차익 실현과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7. 오늘 시장은 정책 모멘텀도 하나 품고 갔다. 오늘 오후 기사 중 하나는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였습니다. 이 이슈는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꽤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IPO 규제 뉴스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조금씩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들의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지금 반도체 실적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까지 함께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상승의 논리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은 실적 모멘텀 수급 회복 정책 기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붙은 날로 봐도 됩니다. 8. 오늘 장의 진짜 핵심은 시장이 넓어졌다는 데 있다. 오늘 하루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가 지수를 열었고 자동차와 전력 조선이 시장의 폭을 넓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한 상승장이 오래 가려면 항상 주도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계속 오르면 결국 시장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삼성전자 위에 현대차가 붙었고 현대차 위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오션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HPSP, 코미코, 비츠로셀 같은 종목도 그 바깥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 축의 랠리에서 복수축의 상승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9. 내일 시황 예측. 내일은 더 오르느냐보다 어떻게 버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6,200선 위를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느냐?
둘째, 반도체가 쉬더라도 자동차 전력 조선이 바통을 이어받느냐? 셋째, 코스닥의 변동성이 코스피까지 흔들 정도로 커지지 않느냐? 저는 내일 시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가장 좋은 흐름. 6200선 안착 건강한 순환매 지속. 이 경우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환율이 1470원대 초중반에서 안정되며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장 초반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시장은 반도체가 쉬더라도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조선, 원전, 전력장비가 이어받는 건강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는 6200 위에서 흔들리더라도 눌림이 얕고 오히려 장중 매수세가 다시 붙으면서 6230에서 6260 구간 재확인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지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도주가 나눠지는 방식이 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받고 그 다음엔 조선과 전력, 그 다음엔 일부 장비주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나오면 내일은 꽤 좋은 장입니다. 시나리오 가장 현실적인 흐름. 지수는 버티지만 종목은 흔들리는 장.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이쪽입니다. 오늘 워낙 강한 장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리고 단기 급등한 장비 테마주 쪽에서는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는 장 초반 눌리더라도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와 대형주를 받으면서 6200선을 중심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체감은 생각보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안 빠지는데 내 종목은 흔들리는 장, 상승장은 맞는데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장. 이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 이후 바로 한번 쉬어주면서 과열을 시키고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가장 조심해야 할 흐름. 반도체, 자동차 동반, 숨고르기, 코스닥 급변동. 이건 시장이 가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만약 밤사이 미국 기술주가 쉬고 환율이 다시 위쪽으로 튀고 오늘 강했던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면 지수는 6200 밑으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날은 코스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천당, 일부바이오, 광통신, 양자보안처럼 이미 변동성이 큰 쪽에서 매물이 쏟아지면 체감상 시장이 갑자기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조정이 추세 훼손인지 과열 해소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6200 아래로 잠깐 밀리는 것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가 갑자기 멈추고 기관도 레버리지와 대형주를 동시에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단기 과열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 8가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 오늘 시장의 중심은 결국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지수 체력이 약해집니다. 하이닉스 차익 실현이 단순 순환매인지 확산되는 매도인지. 오늘 하이닉스 매도는 교체 매매 성격이 강했지만 내일도 이어지면 시장 해석이 달라집니다. 현대차가 급등 후에도 버티는지. 오늘 현대차는 단순 자동차주가 아니라 피지컬 AI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버티면 해석이 더 커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쪽 전력 조선 수급이 살아있는지. 이 축이 살아야 반도체 이후의 바통터치가 성립됩니다. 기관이 인버스 방어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여부. 오늘은 공격적이었는데 내일 바로 방어로 돌아서면 시장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매수만 남는지. 외국인 기관이 계속 빠지면 코스닥은 금방 흔들립니다. 환율이 1470원대 초중반을 유지하는지. 환율이 다시 1480원 쪽으로 튀면 외국인 수급 해석이 나빠집니다. 6200선이 종가 기준으로 유지되는지. 이건 숫자보다 심리의 문제입니다. 6200 위에 종가가 쌓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음 레벨을 노립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좋다를 넘어서 반도체가 만든 상승 에너지가 자동차, 전력, 조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강한 시장은 언제나 한 종목, 한 섹터의 독주에서 여러 섹터의 분산 상승으로 넘어갈 때 더 오래 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곡점이 보인 하루였습니다. 내일의 가설. 내일 시장의 핵심은 반도체가 더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어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현대차, 전력, 조선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된다면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실적 장세의 이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한 문장.
오늘은 반도체가 연 시장 위에 자동차와 전력 조선이 올라타며 상승장의 폭이 한 단계 넓어졌음을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다. 워런 버핏